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이혼 후 돌아온 싱글 여자였지만 현재는 다시 재혼을 앞둔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다시 경사스러운 일은 앞두고 이런 곳에 왜 사연을 올리는지 의아해 하실 테지만 이 이야기를 털고 가야 앞으로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제 얘기를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첫 이혼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전 남편은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서로 풋풋했던 20대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그 사람의 군대까지 기다려주며 저희는 4년 넘게 열렬한 사랑을 했어요. 대학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저희는 소문난 커플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랑도 취업문 앞에서는 난관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과는 분명히 똑같은 계열의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저는 무난히 1차 합격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은 힘들었어요. 매번 1차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분명 군필자에 얼굴도 성격도 말도 능력도 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모두가 다 붙을 거라 했던 기업에서도 전 남편은 낙방을 하였는데 모두들 멘붕이었죠. 그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애가 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이젠 사람들마저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네 남자친구 관리 좀 해라. 너는 붙고 네 남친은 너 때문에 공부도 취업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번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교수님들한테까지 아주 밥 먹듯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전 남편한테 눈을 조금만 낮춰서 원서를 써보라고 했는데 전 남편은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을 노려봐도 취업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졸업 예정이 1년 정도 남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가 잘 맞지 않았나 보다.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1년이 다시 흘렀고 저는 그 사이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쳐서 졸업할 때쯤 그럴듯한 정사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아니었죠. 제가 그 사람과 근 5년 동안 연애를 하며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성은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취업문은 뚫지 못했으니 전 남편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군대는 사람들까지 전 남편은 점차 예민해졌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두고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 졸업을 했는데 6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이 우울해하는 표정은 처음 보았어요. 졸업식 날 축하해주러 그 사람 곁에 가는데 그날 처음 그 사람의 어머니를 뵈었죠.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었고 6년 동안 사귀면서도 한 번 정도는 집에 초대를 했을 법도 한데 그 사람이 그건 한사코 거부를 해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 뵙는 전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조신하게 걸어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보고는 획 돌아서는 겁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를 못 보고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식경이 여자친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데 시모는 저를 끝까지 본체만 하셨고 전 남편의 아버지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대놓고 인사를 무시하는데 그것도 참 찜찜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본인 엄마가 그냥 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대 중후반을 눈코 뜰 새 없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보냈고 어느새 제 나이가 28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엿한 대리 직함도 달고 있었죠. 그리고 전 남편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나중에는 공무원 준비를 하였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달렸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결혼의 결자도 꺼내보지 못했었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직급이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기회는 또 오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고
직장도 안 다니는 내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며 농담을 하는데 우리에게 겹쳐진 불행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은 공부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있는 제게 물심양면 애를 썼고 학원이 끝나면 제게 달려와서 밤새 간호를 해주었거든요. 이렇게 애를 써주는 전 남편을 보고 이 사람과 결혼은 꼭 해야겠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달 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취직이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은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애타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 말로는 솔직히 자기가 빨리 취업이 되었으면 저랑 더 빨리 결혼을 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땐 그 말이 기뻤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아찔하다 생각이 드네요.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과 최악의 결말은 생각하지 못한 채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은 심정으로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배가 많이 아팠고 저희 부모님 차가 고장이 나서 부모님이 늦게 도착하시고 예약한 한식당에서도 저희가 예약한 곳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룸도 겨우 당일날 맞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징조들이 뭔가를 알려주려는 마지막 신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희는 겨우 식당에 도착을 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 시모가 저를 아주 요상하게 놀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느냐는 말부터 기똥찬 이야기들까지 첫 만남에 우악스러운 소리까지 질러대시며 말을 하시는데 초반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취직도 안 돼요. 저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내세울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저희 부모님마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는 더 놀랄 노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무당인데 가끔 신기가 돋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소리를 치며 내가 언제 그랬어? 이 결혼 처음부터 나는 반대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귀신이 아주 득실득실한 날 상견례를 잡은 거야. 뭔 일이 나도 나라고.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놀라 저는 얼어붙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저희 부모님 또한 크게 놀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전 남편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크게 싸웠어요. 왜 당신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독실한 크리스천인 저희 가족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결혼 반대를 하실까봐 말을 못했다는데 제가 좋아서 저를 사랑해서 이 결혼만은 어떻게든 진행을 시키고 싶었다는데 본인도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 시모는 교제 때부터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까지 알아오라고 해 궁합을 받고 궁합이 안 맞는다며 꾸준하게 절 반대하셨대요. 우리 둘은 최악의 인연이라며 아주 악연 중에 악연이라며 뿌리를 뽑으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전 남편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찌어찌 넘겨왔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헤어졌어야 했고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저를 질책하실 테지만 그땐 저로서 8년이란 시간과 제 공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놓치고 싶지도 않았죠.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전 남편이랑 살지 시모랑 살 건 아니었기에 결혼을 밀어붙인 것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 또한 반대를 하셨는데 저의 설득과 저의 고집으로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딱 절 두고 하는 말 같았죠. 전 남편 또한 본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진행했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결혼을 하겠다면
이건 귀신도 못 말리는 결혼이다. 내가 니들 잘 살게 기도할 테니 잘 살아봐라. 라며 결혼 날짜만 다른 날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한 2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살았어요. 전 남편도 제 경제적 도움으로 계속해서 공무원 준비는 하였는데 문제는 저랑 사는 2년 동안에도 번번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 또한 전 남편이 공부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전 남편 말로는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집에서는 펜 한 자루도 들기 싫다 하여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 볼 수가 없었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취직은 안 되니 저로서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떨어지면 이젠 그만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을 해야겠다.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 전 남편이 저와 만난 지 10년째 되던 날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웬걸 제 앞에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나타나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실은 본인이 만으로 30세가 되는 해 신내림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 말로는 고3 때 신기가 있어 본인 엄마가 자기를 테스트해봤는데 잡기가 아닌 신이 맞았고 10여 년 뒤인 만 30살이 될 때 그때 신내림을 받겠다고 신과 약속을 했대요. 그동안엔 정갈한 몸을 다스리겠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신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니 매번 취업에서 실패를 하고 면접에서 실패를 했던 게 다 연기를 했던 거였죠. 그게 항상 의아하다 싶었는데 다 연기였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시모였어요. 이 결혼을 반대했던 게 다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하는 척 연기를 했었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가 본인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본인 아들에게 딱 맞는 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등신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왜 나였냐고, 왜 나를 선택한 거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얼굴에 철면피를 깔며 네가 선택한 거지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집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기에 무당인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했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이제는 신내림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하였고 저는 저대로 10여 년 동안 속아 결혼까지 한 걸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전 남편이 너무나 괘씸했고 시모 또한 절 속였다는 생각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날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세월이 무너져 저는 무턱대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무당이긴 무당인 시모는 그때쯤 제가 올 걸 알았는지 오자마자 저를 째려보며 뻔뻔하게 나는 반대한 결혼이다. 그러게 왜 결혼했어? 나는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받아들여라. 나한테 따진다고 될 일이냐? 그리고 니네 집이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이혼이나 할 수 있겠어? 라며 빈정대시는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고 했죠.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남은 생은 얼마나 더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모는 너 이혼하면 나도 가만히 안 둘 거다. 신이 노하셔서 너를 지옥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혼은 절대 안 돼. 라며 제 몸에 귀신이 붙었다고 이혼 소리를 한다며 소금을 뿌리시더군요. 이런 시모 모습에 더 정내미가 떨어졌고 신당을 뛰쳐나와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답답하다고 하니 전 남편은 절 회유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하며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면목 없고 죄송스러웠지만 이번에도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두 개의 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녀였죠. 저는 이혼 소송 끝에 깔끔하게 이혼을 하였고 2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안 한 전 남편과는 재산 분할을 해줄 것도 없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을 내어 이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혼 후 1년 만에 그곳에서 지금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돌싱이었고 아이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말이 잘 통해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10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제게 조심스럽게 결혼 생각은 있냐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시 가정을 꾸려 아이도 낳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지방 발령 1순위로 정해져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였더라고요. 만약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랑 헤어질 것 같아 운을 띄었다는데 저는 그럴 일 없다며 연애는 계속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근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장거리 연애로 자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키워나갔죠. 근데 3달 전 남자친구로부터 한 통의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헤어지자는 통보였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너무 뜬금없고 기가 차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지방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를 만날 수 없다는데 그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사실 이혼의 아픔도 이 사람이 있었기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었고 근 2년 동안 웃음 짓는 날들만 가득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찰이 될 고부관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또다시 결혼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이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나 봐요. 제가 결혼을 하자고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니 그날 새벽에 저희 집까지 와서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일이었음 뜸들이지 말고 이야기를 할 걸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둘 다 한 번씩 했었던 이력이 있으니 무난하고 수월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머니 대신 어머니처럼 본인을 키워준 고모님이 자리를 하실 거라 했고 상견례 날 보자고 하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있는 상견례 장소에 가니 남자친구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는다며 최대한 빨리 갈 테니 먼저 들어가서 본인 아버지랑 고모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불현듯 전 남편과의 상견례를 하는 날이 생각이 나는데 재수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한 음식점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아버님과 고모님은 저희보다 한참을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가니 문을 등지고 앉아 계시는데 저는 뒷모습을 향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제 인사에도 반응이 없으시더니 저희가 그 두 분 앞으로 가니 그제서야 저희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둘을 보자마자 소스라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전 시모였거든요.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고 왜 이 사람이 내 상견례 자리에 와 있지 싶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예전 시모가 절 뚫어져라 보며 뭘 그렇게 놀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 어이가 없나 보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려고 해? 우리 아들 그렇게 무참히 버리고 네가 또 재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팔을 들며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알고 와 계신 거세요?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한장했어요? 그 신통한 신기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예비신랑 부모님 모시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능력 있어서 재혼한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야? 라며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갑자기 사악한 웃음소리를 내며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야, 네가 능력 있어서 재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짜놓은 각본이고 그물망이야. 거기에 네가 딱 걸려버린 거고 라며 숨이 넘어갈 듯 웃고 있는데
저랑 부모님은 반쯤 어리나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내가 그랬지? 너 지옥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 좀 벌려봤다. 너 엿먹이려고. 라는데 저는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 했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봐야 했어요. 아니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설아 전화해도 걔 안 받을 거다. 이미 계약 다 끝났는데 무슨 전화를 받겠냐? 걔는 지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인데 라며 또 낄낄대고 웃고 있는데 저 또한 그 말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당신들 내가 다 사기로 신고해버릴 거야. 사랑 기만한 죄로 사기로 신고할 거라고 하니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물질적으로 뭐 손해를 끼치기랬냐? 아님 피해를 줬냐? 그건 사기가 아니지. 네가 등신 같아서 속은 거지. 라고 하는데 저는 또 한 번 이 두 사람에게 큰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그제야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였던 그 인간이 제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갔고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한테 헬스장에서 접근을 한 것부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며 저와의 만남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던 거죠. 속은 저도 등신이고 모질이었지만 그 인간들도 너무 한심해 코웃음을 치며 당신들 참 한심하고 할 일 없다.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으려고 해? 그 시간에 니들 개발이나 하지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 남의 가슴에 비수 꽂고 니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모시는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디? 라며 악당과 욕을 한 바가지 내뱉고 부모님 모시고 밖을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한평생을 사시면서도 남의 흉을 본 적이 없으시니 나와서도 한참 동안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었는데 엄마가 가슴에 치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라며 인생이 부질없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저로 인해 엄마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가 치유될 때쯤 또 다른 상처로 현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전 시댁과 무슨 악연이길래 이렇게 제 인생을 반평생 이상 흔들어 놓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항상 운명보단 선택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제껏 제가 했던 선택들이 죄다 잘못된 선택이다 보니 지금은 완전히 자존감이 하락이 되어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위태로운 것 같다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말까지 하는데 어떻게든 이겨내보고자 이렇게 제 사정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고 한심하실지라도 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제가 했던 무당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예전 시모에 대한 사실만 이야기한 거니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무당도 있을 거니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실수 없이 올바른 판단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